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11월 27일 이슈 진단 81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투자은행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이러한 리만 사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중소규모 은행에서 발생한 예금 인출 사태가 대형 은행으로 전염되고 있습니다. 예금 인출 사태의 전염은 곧바로 중국 공산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제조업 기업들의 이윤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달은 10월달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제조업 기업 이윤이 지난 10월달에 대대적으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좀비 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중소기업들이 줄파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규제기관들이 이런 중소기업들의 줄파산이 대형은행의 파산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은 결국 예금 인출 사태의 전염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은행 파산의 전염이 결국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국 공산체제의 붕괴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기업의 총 이윤이 지난 10월 달에 9월에 5,756억 위안에서 4,275억 위안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연평균 9.9% 폭락이고 사상 최대 하락입니다. 자, 이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2월 달에 좀 이윤을 내고 거의 전부 중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이윤이 폭락을 했습니다. 계절적으로 10월 달이 제조업 기업의 이윤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달인데 이 10월 달에 제조업 이윤이 가장 크게 폭락한 것입니다. 올해 제조업 이윤이 2013년 7월 1일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이윤이 이렇게 크게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생산품 가격의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이 이윤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의 경제학자 데이빗 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기업들의 채무,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업들의 이윤은 추세적으로 급락하는데 이들의 채무, 부채는 추세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부도 사태와 붕괴가 예상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제조업의 이윤은 이렇게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부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에서 중소규모 은행들의 부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중국 해난성 루오양시에 있는 이추안 루럴 커머셜 뱅크에서 뱅크런 즉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바오상은행, 뱅크 오브 진조우, 행팽은행이 파산해서 국유화되었고 이찬 루럴 커머셜 뱅크도 조만간 파산과 국유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국에서 기업과 은행의 연쇄 부도 사태, 임박한 민스키 모멘트와 금융위기, 이슈 방담 73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8일 헤이룽 장성의 하빈뱅크가 파산해서 국유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1월 초 인코우 코스털 뱅크라고 하는 소규모 은행에서 뱅크런 즉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해서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은행이 파산을 모면하려고 예금 이자를 크게 올렸는데 이것이 오히려 지불 불능 상태, 인솔번시를 악화시켰습니다. 종타이 증권사의 은행 분석가 다이지 팽이 소규모 은행들의 자금난이 이들의 행태를 왜곡시키고 있고 이것이 은행 파산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로이터 통신에게 말했습니다. 핵심적인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 소규모 은행들이 고수익 단기 투기를 한다고 그가 말했고
일부 소규모 은행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잉코은행의 경우 은행의 금융위기에 관한 거짓 소문이 예금 인출 사태로 이어졌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잉코은행이 예금 인출 사태 이후 예금 금리를 4.2%에서 4.4%로 올렸고 3개월 만기 재산 형성 예금 상품의 예금 금리는 5% 이상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1년 예금 금리 평균은 1.75%입니다. 예금 인출 사태에 시달리는 은행이 예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은행들보다 무려 2배 이상의 예금 금리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은행들의 지불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소규모이지만 무려 4,500개 이상의 지방은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의 전부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은행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방대한 규모의 일반 예금자 예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일 부도를 내면 부도 사태가 중국의 대형은행으로 전염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중국인 예금자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갑자기 중국이 리만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잉코은행의 예금 인출 사태는 3주 전에 있었던 해난성 이추안 커머셜 뱅크의 예금 인출 사태 그리고 2주 전에 해룽장성 하빈은행의 부도의 뒤를 이은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융규제기관이 접근 방식을 바꾸어서 문제가 있는 모든 은행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답니다. 해난성 이추안 커머셜 뱅크와 잉코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북경 정부가 다른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와서 예금 인출 사태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조치로 예금 인출 사태의 전염을 계속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이 2011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은행이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은 거의 전부가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는 악성 대출, non-performing loan입니다. 다른 은행에서 자본을 빌려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한 은행을 도와주면 자본을 빌려준 그 은행이 또 부실해지고 바로 거기서 또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이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한 은행이 예금자에게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오히려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한 은행들의 지불 불능 상태, 인솔번시를 더욱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계속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가 반드시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의 전염을 막고 구제금융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투자연구 용역회사 TS 롬바르드에서 중국을 담당하는 경제학자 로리 그린이 말했습니다. 만일 지방정부들이 충분한 자본이 없고 상황을 신속하게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엄청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규제기관들은 재자본화, 인수합병 그리고 다른 형태의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체제를 유지하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중국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윤을 내지 못해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는 기업에게 자금이 물린 은행에서 발생하는 예금 인출 사태의 전염을 영원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은행 파산의 전염 위험, 컨테이전 리스크는 최후의 심판, 둠스데이 즉 체제 붕괴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